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인간혁명 시대의 말씀. 모든 시대는 제 말씀을 가진다. 그 말씀이 그 시대의 뜻이다. 봄에는 새가 울고, 여름에는 우레가 울고, 가을에는 벌레가 울고, 겨울에는 바람이 울어 1년 4철의 뜻을 드러내듯이 역사 위의 시대시대로 각각 제 소리를 하여 역사의 뜻을 드러낸다. 뜻은 하나지만 말씀은 가지가지다. 해는 한 해지만 사철의 바뀜이 있어서만 산 물건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역사의 뜻도 시대가 자꾸 바뀌어서만 알 수 있다. 시대란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만 있을 수 있다. 또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해서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죽음이 아니고는 삶을 알 수 없듯이 변함이 아니고는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없다. 변함은 변하지 않는 것에 스스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역사에는 시대가 있고 시대는 제 말씀을 가진다. 역사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참 그 자체다. 그것이 역사의 밑을 흐르는 맨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는 뜻이다. 그러나 그 참은 바위같이 만들어 놓은 옷같이 죽은 완전이 아니다. 정통주의적인 종교신자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것은 참의 한 면일 뿐이다. 참은 산 참이지 죽은 참이 아니다. 산 것은 자라는 것이다. 참이나 완전을 생각하는데 자란다는 생각을 빼고는 바로 되었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있는 이라기보다도 영원히 있으려는 뜻이다. 영혼의 미완성이다. 그 무엇이 리어하는 데서 영원히 나오고 또 무한히 나온다. 그러므로 역사는 자꾸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또 역사가 흐르는 별같이 미처 볼 새 없이 변하기만 하는 것이라면 또 생명일 수 없다. 실제로 그런 존재는 없다. 어떤 허무한 극단의 생각만을 하는 철학자가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하나 그것도 역시 한 면만을 본 이야기다. 생명은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기 위해 변하는 것이다. 많으면서도 하나인 것, 많음으로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하면서도 구절이 있다. 그것이 시대란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가 나타내는 뜻이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둘이 하나다. 어떤 직선도 머리와 끝에 두 점이 있듯이 머리와 끝을 내지 않고는 선을 그을 수 없듯이 그리고 선이 아니고는 면을 그릴 수 없고 면이 아니고는 채를 그릴 수 없듯이 말씀 아니고는 전체 되는 뜻을 말할 수 없는데 말씀은 반드시 두 끝이 있다. 선은 점이 모여서 된 것이듯이 말씀은 뜻에 나타난 것이지만 아무리 점을 잘 찍어도 기하학적인 점을 찍을 수는 없고 찍어놓으면 벌써 점이 아니고 선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놓으면 벌써 하나는 하지 못하는 두 끝을 가진 말씀이다. 뜻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절대요. 말씀은 그 뜻이 상대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말씨란 말이 있지만 말이야말로 씨 같은 것이다. 그것은 지나간 것의 결과인 동시에
장차 올 것의 원인이다. 말씀은 현재요, 현재는 말씀하는 뜻이다. 그것은 되지 않는 것과 되는 것 중간에 선다. 그것은 정신인 동시에 물질이다. 심판인 동시에 구원이다. 그것은 역사인 동시에 계시다. 말을 입으로 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입은 한 입으로, 들어가기는 물질이 들어가서 나오기는 정신이 나온다. 죽음도 거기 있고 삶도 거기 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들어가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으로야 참 산단 말씀이다. 들어감으로 사는 것은 작은 생명이요 나옴으로 사는 것이 정말 큰 생명이다. 먹는 것은 사람의 입이요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다. 어떤 말씀은 악하지 않더냐? 그런 소리 말라. 말씀에 선악이 없다. 또 서로 선악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다 살리는 말씀이다. 선만으로 사는 것 아니다. 악으로도 산다. 선악이 합해서 하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기에 모든 말씀이라 하지 않았던가? 말씀은 많아도 한 말씀이요 어느 한마디가 빠져도 옹근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면 말씀이요 여럿이면 소리다. 선악은 내 귀에 들리는 소리지 말씀이 아니다. 모든 말씀을 한 말씀으로 들으면 살 것이다. 선악이 다 있어서 선이 된다. 시대의 말씀은 전체의 말씀이다. 참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주에서는 하나님이 전이요 역사에서는 사람이 전이다. 그러므로 시대의 말씀은 민중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종교도 철학도 정치도 문학도 미술도 음악도 다 이 시대의 말씀을 해보자는 것이지만 정말 시대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민중이 직접 하는 말이다. 그것을 떠돌아가는 이야기라고 한다. 그것은 바람 같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풍설이라 한다. 그것은 또 물같이 막으려야 막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유언이라 한다. 또 그것은 버러지같이 조그만 듯 하면서도 잡을 수 없이 날아다니며 콕콕 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어라고도 한다. 종교에서는 이것을 더럽게 여겨 망령된 말이라 하고 철학에서는 이것을 업신여겨 무식한 소리라 하고 예술에서는 이것을 깔보아 야비한 소리라 하고 정치에서는 더구나도 밉게 보아 비국민이라 악선전이라 하고 다스리려 하지만 역사의 나아감은 이것 없이는 아니 된다. 물론 거기 어느 정도의 점잖지 못함, 비꼬아댐, 분함, 거슬림, 마구함, 불안됨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회의 바닥을 이루는 민중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차가 언덕을 올라가려 할 때에 가스 냄새와 엔진 소리가 요란한 것과 마찬가지다. 도덕적으로 볼 때 비난할 점이 없지 않으나 그것 때문에 그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빼앗아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지금 보기에 다듬어지지 않아서 몹쓸 돌 같으나 이따가 새 시대의 집을 지을 때에 그 머릿돌이 될 것이다. 또 지금 다듬지 않았으니 낡은 집에 그 돌이 떨어지면 부스러지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은 가루가 되는 산돌 노릇을 하지. 그것도 지금 건축가의 소견에 맞게 다듬어졌다면 그 역사적 역할을 하는 산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작은 도덕은 질서 유지를 목적하는 것이요 큰 도덕은 영혼을 향해 역사의 차를 내미는 폭발하는 힘을 가진 것이다. 민중은 교양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도덕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큰 도덕에는 어긋나는 일이 없다. 참 큰 도덕은 하자 해서 하는 것 아니요 하는 줄 모르게 그 되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말씀은 마치 구름 같은 것이다. 해가 나서 쬐면 땅속의 물이 배지 않는 길을 타 피어올라 김이 되듯
민중의 가슴이 빛의 비침을 받으면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피어오른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생각은 극히 작은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김이 꽉 들어차면 사회는 어딘지 모르게 무더움과 압력을 느끼는 것이요. 그것이 영원한 진리의 찬바람에 부딪힐 때 비로소 형태를 나타내어 수증기가 엉켜서 된 구름같이 막연은 하지만 뚜렷한 모양을 가지고 사회 위에 어떤 그림자를 지게 한다. 그것이 시대의 말씀이란 것이다. 구름은 비가 되어 떨어져야 말듯 떨어지면 시원하고 해가 다시 빛나고 땅에는 새 변동과 새 자랑이 있듯이 민중의 입을 통해 사회에 떠돌아 불안과 혼란을 느끼게 하는 시대의 말씀은 마침내 제 할 일을 하고야 만다. 그러나 한다 해도 그것은 소나기같이 제 가슴으로 도로 돌아오는 것이요. 아픔도 기쁨도 죽음도 삶도 제 스스로 당하는 것이다. 시대의 말씀이 그렇듯 건축가의 버린 돌의 성격을 띠는 것은 민중이 교양을 못 받았기 때문이요. 교양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사회 기성제도의 정식, 공식에 참례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상한 모순이지만 민중이라면 공이나 정에서 먼 사적인 존재로만 아는 것이 언제나 나라를 해간다는 건축가들의 생각이다. 그들의 생각으로 하면 공이나 정은 정부 공청, 군대, 교회당, 학교 하는 그런 기관에만 있는 것이요. 일반 민중은 땅에 직접 붙어 살고 거기서 정말 생을 창조해내고 그리하여 그 땅과 한 가지 나라의 모든 상부 건축의 미터가 되는 민은 사사를 위해서만 사는 것들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대낮의 도깨비 같은 생각이건만 이 생각이 언제나 사회의 상층부에서 기관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에 직접은 뿌리를 대지 않고 겨우살이처럼 남에게부터 중간 착취를 해먹고 사는 이른바 지도계급의 사람들의 머리에 꽉 박혀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때 어느 것이 정말 공이요, 어느 것이 정말 사인가? 누가 주인이요, 누가 종인가? 누가 전체요, 누가 부분인가? 그보다도 도대체 대자연에 어디 공사의 구별이 있을 것인가? 공사는 지배자들이 자기네의 특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일 뿐이다. 사람이 사회 없이 살 수 없지만 사회 조직에 이 근본 모순이 들어있고 나라 아니하고 살 수 없지만 나라 제도에 이 근본 불합리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통 뒤집혔다. 그리하여 아래가 위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됐다. 주인은 방 밖에 쫓겨나와 있고 종이 방 안에 들어앉아 호령을 한다. 그러나 주인은 어디까지나 주인인지라 배반한 종이 도리어 주인을 학대하여도 주인은 차마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 형편이다. 민중은 악독하게 하지 아니하려 한다. 거슬리는 아들에게 지는 아버지 모양으로 민중은 한없이 지려 한다. 민중은 전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참고 견딘다.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는 것이 민중이다. 그러므로 그 하는 말은 자연 풍자적일 수밖에 없고 거꾸로 비꼬고 뒤집고 은어로 반어로 역설적으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정식의 말, 공식의 말을 하지 못한다. 그것을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참되고 너무 뜨겁다. 사랑은 한없이 주는 대신 한없이 요구한다. 한없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문간이나 가게에서 하는 인사나 흥정의 말을 쓸 수 있을까? 공식 말, 정식 말은 인사말, 흥정말밖에 아니 된다. 사랑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으로 모르면 말해도 결국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만큼 참다 못해 말을 하는 때면 반드시 숨겨서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틀리고 꼬집는 말이다. 수수께끼다. 한 시대에 있어서 모순이 점점 깊어져 혁명이 일어나려 하는 때에 떠돌아가는 민중의 말은 대개 그런 것이다. 그것을 푸는 데는 벨사자르 왕의 궁전 담벽에 쓴 글씨를 읽는 사람 모양으로
하늘에서 받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 지혜를 사랑과 참이 있는 마음이 아니고는 주지 않는다. 나라는 정식 공식의 말이 부족해 못하는 것 아니다. 이 사랑의 숨은 말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다. 공식 정식이라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 문서같이 공식 정식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외교 문서를 참으로 신용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시대의 말씀은 들을 줄을 알아야 한다. 푸는 것이 중대한 문제다. 맺히고 엉킨 것이 풀리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하고 불 속에 들어가야 한다. 민중이 하는 시대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뭔가? 전체를 아늡니다. 전체 속에 녹아버림이요 풀어짐이다. 그러면 자연히 알려질 것이다. 맹자가 나는 말을 알며 나의 호젓한 기운을 잘 기른다 하며 그 기운이 한없이 크고 한없이 거세어서 참으로서 기르고 해하지 않는다면 누리에 그득 찬다 한 것은 그 지경을 말한 것이다. 민중은 제 말을 알아만 주면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요. 민중이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은 나라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종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화를 내는 날이 온다. 사랑은 길이 참지만 또 사랑은 노여워하는 것이다. 그 폭발점을 가진다. 길이 참는 이만큼 폭발하는 날이면 큰일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지 않던가. 민중의 노함은 하나님의 불이다. 그러기 전에 그 말을 들어야 한다. 8.15의 말씀, 4.19의 말씀. 5.16 군사혁명은 확실히 우리 역사에서 한 구절을 짓는 사건이다. 크게 하면 우리는 아직 8.15 해방으로 시작되는 한 큰 시대에 나가는 운동 도중에 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는 따라서 이 시대의 말씀은 아직 잘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벌써 몇 개의 작은 구절들은 지나왔고 이 5.16도 그러한 작은 구절의 하나다. 그러므로 그것도 제 말씀을 가진다. 그 말씀을 풀고 거기 대답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일이다. 8.15 해방이 온 후 곧 떠돌기 시작한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철학자가 한 말도 사상가가 한 말도 아니요 무식한 민중이 한 말이지만 하늘 말씀이었다. 누가 한 것 없이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 말로 할 수 있는 말이므로 하늘에서 준 말씀이었다. 그 속에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할 일에 대한 내다봄이 들어있었다. 심판이란 것은 그 해방은 우리가 싸워 얻은 것이 되지 못하고 그저 받은 것이라는 말이요. 내다봄이란 것은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다행이요 고맙지만 고마운 그만큼 각별히 조심하여 받아야 할 것이요. 만일 잘못했다가는 도리어 큰일이 난다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다. 들어오는 복을 잘못 받으면 화가 되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떡이 가슴에 걸렸다. 왜 내려가지 못하고 걸리게 됐던가?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할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할 수는 없고 다만 간단히 말한다면 떡은 엉뚱한 놈이 먹고 민중에게는 차도를 주어 먹였으므로 그만 그것이 가슴에 걸려 관격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해둘 뿐이다. 그것이 38선이요 6.25였다. 관격이니만큼 말이 나올 여지가 없었다. 고불락일락 몸부림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피와 불길과 연기와 무쇠가 한데 어우러져 회오리 바람을 쳐 땅 위에 모든 생기 있는 것을 몰아 캄캄한 하늘에 용을 올리던 4년의 전쟁이 지나가고 낙동강가에 용 오르다가 떨어진 이무기인 양, 천벌 맞다 겨우 살아난 짐승인 양 나자빠져 겨우 숨을 돌리고 인제 살았나 보다 정신을 돌리려 할 때 난데없이 나타난 것은 백골단이요 땄벌떼였다.
그것을 보고 민중은 거의 절망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한 외침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다. 나오기야 누구의 입에서 나왔거나 그것은 민중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그렇다. 못 살 것이다. 돌을 먹고 어찌 살 수 있을까? 대낮에 백골을 만나고 어찌 살 수 있을까? 꿀은 제가 다 먹고 쏘기만 하는 땄벌떼와 어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못 살아서는 아니 된다. 못 살 것을 사는 것이 사람이요 역사다. 살아야 한다.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못 살겠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한다는 말을 뒤집어 한 것이다. 강하게 하는 말은 뒤집어 하는 법이다.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의 명령을 혼 속에 받았기 때문에 입으로 그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동지의 혼을 불러일으키자는 호소요, 대적에 대하여서 하는 무서운 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연달아 갈아보자 하고 외치는 것이다. 갈아야 한다. 죽음을 물리치고 새 삶을 일으키기 위해 갈아야 한다. 억누르는 자를 갈아치우고 얽매는 제도를 갈아버려야 한다. 갈 힘이 우리 속에 있다. 이를 갈아 결심하면 그 찢기들이 갈려나갈 것이다. 아니다. 그보다도 차라리 혼에서 쏘는 빛이 나와 도둑무리가 눈을 가리고 쫓겨가도록까지 마음을 갈고 지식을 갈고 힘을 갈아내야 할 것이다. 숫돌이 갈리지 않곤 칼을 갈아낼 수 없듯이 역사를 가는 혁명의 칼도 나를 갈아 세우지 않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그것은 하늘 명령이요 민중의 소리였기 때문에 한 입이 그것을 부르자 만 입이 거기 응하여 온 사회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그 불길을 막으려고 쓰레기로 민중의 입을 틀어막은 것은 먹자주의의 어리석은 자유당 머슴회였다. 불은 죽는 듯 했으나 죽을 리가 없었다. 틀어막은 쓰레기가 단번에 확 하고 붙어 터지는 날이 왔다. 그것이 4.19다. 민중의 감격이 거의 3.1운동이나 8.15 때를 생각나게 할 만큼 올라갔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물을 닦으며 그래도 의가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나라 걱정 없다 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선소리를 먹였던 민주당에게 주저함 없이 정권을 맡겨준 것도 조금도 잘못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나 속는 것이 민중이라 이번에도 또 속았다. 민주당은 민중의 기대를 어기고 자기네 권력 본위로 이를 우물우물했다. 그들은 감투를 자기네 머리에 가져다 쓴 것과 몇 개의 문패와 사무소 간판과 등기소의 소유권 대장의 이름을 바꾸고 명함과 도장을 몇 개 새로 만든 이외에는 아무것도 새로 한 것이 없었다. 저금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등기소의 문서가 그냥 있고 졸업증 이력서를 그냥 뽐낼 수 있고 학교, 은행, 공장, 회사, 관공청의 출근부와 규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민중에게 새살림이 찾아올 리가 없었다. 그것을 보고 민중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얼마 못 가서 길거리와 공공한 모임에서 내놓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것이다. 그놈이 그놈, 과연 바로 한 말이었다. 시대는 늘 제 말씀을 가지고 민중이 그것을 틀림없이 하는 줄을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요렇게도 정통을 뚫어 맞춘 말은 참 없었다. 일본 시대 말년에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식한 사람들도 고양이 소 대가리 맡았지 하는 것을 듣고 또는 일본 저희 입으로 초토 전술, 뿌리째 뽑기 운동을 하더니 정말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뿌리째 뽑히는 것을 보고 말씀이란 참 무서운 거다, 사람의 입이란 참 두려운 거다 하고 놀라 혀를 떨어본 일이 있었지만 이것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못지않게 놀라운 말씀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좀 있었다면 크게 깨닫고 재빨리 반성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있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속 없는 이지라는 놈이 변소가듯 하는
데모만 매일같이 일어났다. 그러나 책망할 것은 사실은 민주당이 아니요 민중 자신들이었다. 데모 일던 날부터 온 사회를 통해 학생 칭찬만이요 4.19 예찬뿐이었다. 일이 그렇게 하고 바로 될 리가 없다. 학생이 잘했고 그 데모로 자유 찾게 됐으니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도 옳은 일이지만 사람은 잘하는 가운데도 잘못이 있는 법이요. 옳은 일이지만 미처 생각이 못 가는 부분이 있는 법이다. 정말 축하를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하려면 칭찬을 하는 동시에 그 부족한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은 두 다리로 걷는 물건이라 곧장은 못 가고 좌우로 왔다 갔다 G자로만 나간다. 그러므로 바른 다리가 나갈 때는 등대기 왼편의 힘줄이 버티어주고 왼다리가 나갈 때는 그 바른 편 힘줄이 버티어준다. 몸이 그러면 마음도 그렇다. 반대가 있어서만 중도로 나갈 수 있다. 사람은 다 치우치는 물건이지 한 사람도 제대로 중정한 사람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예부터 나라에는 싸우는 신하가 있어야 하고 아버지께는 싸우는 아들이 있어야 하고 친구에게는 싸우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히 4.19를 정당히 비판하고 학생에게 엄숙히 경고해 주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면 혹 혁명을 부정하고 학생의 공로를 가리려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나 모르는 생각이다. 말을 해주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기 때문이다. 잘못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것은 미리부터 그를 믿지 않음이요, 깔봄이요, 버림이요,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무조건 칭찬만 하면 그것은 권력에 대한 아첨이요, 저는 하는 것 없이 따라만 가겠다는 심리다. 큰일을 하러 나서는 사람일수록 옆에서 충고를 해주고 사정없는 비판을 해주어야 한다. 남이 능히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성의가 있는 반면 자신이 너무 지나쳐 생각이 좁아지기 쉽고 용기가 있는 이만큼 또 고집이 있기 쉽다. 그리고 일이 되고 일반의 감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들뜬 영웅심에 빠지기 쉽다. 혁명가가 거의 실패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말 그의 동지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싸움꾼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4.19가 실패한 것은 민중 자신의 책임이다. 그놈이 그놈이란 말은 민주당도 자유당이란 말이지만 그렇게만 듣고 말면 아니 된다. 민중도 그놈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그놈이 그놈이란 말은 옳으면서도 잘못된 말이다. 정말 바로 하려면 나도 그놈이다. 혹은 그놈이 나다 했어야 할 것이다. 인도의 우파니샤드 경전 속에는 저 유명한 그것이 곧 너다의 철학이 있지만 우리야말로 그 깨달음에 갔어야 할 것이었다. 그놈이 그놈이란 말은 판단으로는 옳으나 정신이 잘못됐다. 그것은 구경꾼의 말이지 스스로 역사를 짓는 자의 말이 아니다. 민중이 스스로 역사를 매는 자가 되지 않고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 인생에는 구경꾼이 없고 역사에는 제3자가 없다. 4.19에서 우리의 근본 잘못은 우리가 스스로 역사의 책임자 노릇을 하려 하지 않고 서서 기다리려 한 데 있다. 모든 잘못의 근본 원인은 너 나를 갈라 생각하는 데 있다. 나라는 너나 생각이 없고 너도 나라 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을 나라 하는 것이 나라요, 나라 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나 봄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 구원을 말할 자격이 없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정도 이상을 모르는 마음은 사회 경륜을 의논할 수가 없다. 그놈이 그놈이라 하지 말고 이놈도 그놈도 나다 하게 되어야 한다. 또 그보다도 나쁜 것은 구경만 하고 결과를 기다리려 하는 것만 아니라 따지고 들어가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다. 그것은 4.19 후에 된 선거가 증명하고 있다. 제살림을 맡아볼 일꾼을 뽑는데 그 뽑히는 사람에게 제 집의 운명이 달렸는데 투표수가 유권자의 3분의 1도 못 되었으니 그것은 민중이 제 운명을 집어내 던지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것밖에 다른 것 아니다. 이것은 물론 이때껏 너무 속아왔기 때문에 지친 생각과 아무리 현실이 비관할 정도라도 민중이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옛날은 그러고도 최하의 생존이나마 해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는 될 수 없고 전체가 아주 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이 자포자기의 태도로만 나간다면 나라는 건질 길이 없다. 그놈이 그놈이니 어느 정당도 믿을 수 없고 어느 인물도 기대할 것이 없어졌으니 그렇다면 남은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놈이 그놈인 줄 아는 그 자신이 그럼 이젠 믿을 건 나밖에 없다 하고 운명을 걸고 나서는 마지막 힘을 써봤어야 할 것인데 그러려는 기색이 없었다. 5.16 바로 전의 세상 꼴은 가속도적으로 어지러워지고 사회의 공기가 간 곳마다 답답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